작년에 혹시 놓쳐서 못하신 분들은 좀 빨리 이제 진행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상속증여세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다 폐기됐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살아남은 거. 네, 그렇죠. 이제 이거- 시간을 벌었지만 네. 이제 호시탐탐 네, 국세청이 개정을 이제 노리고 있는 네, 법안이고요. 얼마나 갈까요? 이 법안이 이제 개정안에 정부안에 들어와 있어서 당연히 개정된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조사도 이제 비슷하게 나왔고 저희가 지난번 강의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법안 자체가 상증세법이 전체 다 부결이 되면서 이제 아직까지 네, 할 수 있게 이제 지금 상황이 됐고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가업승계 컨설팅만 300번 한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년도에 제가 카운트 해봤더니 174건의 법인 컨설팅을 두 분이 하셨더라고요. 영상도 출연하시고 이제 직접 컨설팅도 하다 보니까 정말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주로 어떤 컨설팅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 세무사님 주로 어떤 컨설팅을 하셨나요? 그 예전하고 비슷하게 컨설팅을 하기는 했는데요. 주요 이제 골자로 말씀드리면 잉여금의 환원이나 가질금을 정리하는 것이나 내지는 가업승계 하시는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차명도 사실 많이 해결하셨죠. 아, 네. 차명 주식은 점점 어려운 것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사실 예전처럼 간단한 건 사실 별로 없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고 세무사님은 또 기억에 남는 거나 작년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익 소각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제 손을 들었잖아요. 납세자가 이기는 걸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더 많이 이제 좀 주저하던 걸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전에 또 실행을 못하고 남겨놨던 일들이 다 또 이제 처리되고 해서 그게 굉장히 이제 일이 쏟아졌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오늘은 24년도 세법 개정안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법인 또는 자산가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이거에 대해서 두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여러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 뉴스 등을 통해서 세법이 개정된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워낙에 국회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상증세법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부결이 됐어요. 아예 이제 그 논의조차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증세법은 정부안이 다 부결되는 걸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안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약간 수정돼서 가결이 됐고, 나머지 법은 정부 원안이 그대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상증세법 세율이 좀 바뀌지 않았나 궁금해하셨는데, 이제 정부 안에서는 10억 원 초과는 이제 40%, 2억 원 이하는 10% 이렇게 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이제 바뀐다고 개정안이 나와 있었는데, 역시 이제 부결돼서 원래대로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집값이 하도 비싸다 보니까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3, 40억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상속세 공제도 5천만 원이 5억으로 이제 확대되는 걸로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네, 이것도 역시 통과를 못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도 이제 사촌 이내 혈족, 삼촌 이내 인척으로 이제 개정될 예정이었거든요. 이게 국세기본법에서 친족 범위는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춰서 증여재산 공제도 이제 바뀔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통과를 못했습니다. 요거는 아마 발의해서 개정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일치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 또 나와서 이제 조만간에 이거는 이제 개정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그 형제끼리 있을 때 네. 이렇게 기타 친족인가요, 형제도? 네네. 그러면 이제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증여했다. 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공제해주고. 네, 네. 예,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모가 조카한테 이렇게 증여했다. 네. 예. 그 범위가 지금은 이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좀 다소 넓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친족이 이제 왕래가 없다 보니까 친족 범위가 줄어들어서 국세기본법에서도 이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하는 것도 그거는 친족인가요? 아니요. 그건 직계 존비속간이라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손자한테 하는 거는 성년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부모도 공제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5천만 원 네, 공제 네. 쓰고 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같이 묶어서 네. 그것도 이제 5천만 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직계 좀비속 외에 이제 친족은 다 네, 그냥 기타 친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000만 원 공제되는 기타 친족.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저희가 좀 아주 네, 뭐 저희한테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안이죠. 많이 하셨죠 이거. 네, 이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인데요. 이걸로 작년 연말에 이제 개정될 예정이라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통과되면서 아직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작년에 혹시 놓쳐서 못하신 분들은 좀 빨리 이제 진행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상속증여세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다 폐기됐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살아남은 거. 네, 그렇죠. 이제 이거- 시간을 벌었지만 네. 이제 호시탐탐 네, 국세청이 개정을 이제 노리고 있는 네, 법안이고요. 얼마나 갈까요? 이 법안이 이제 개정안에 정부안에 들어와 있어서 당연히 개정된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조사도 이제 비슷하게 나왔고 저희가 지난번 강의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법안 자체가 상증세법이 전체 다 부결이 되면서 이제 아직까지 네, 할 수 있게 이제 지금 상황이 됐고요. 10월 28일에 이것만 또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이 법안만 또 개정을 하겠다 하고 발의된 그 법안이 12월 10일에 같이 올라갔는데 같이 이제 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또 국회의원이 또 발의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3월이나 4월에 다시 또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저희도 좀 조심스러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을 좀 상세하게 이제 좀 봤거든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굉장히 자산가들이 쉽게, 가업을 승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곧 있으면 막힐 거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빨리, 네, 하시려면은 좀 빨리 결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보면 현행법을 보면 과세 대상 거래를 보시면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이제 고저가 거래, 고가나 저가로 거래를 했을 때 이제 보통은 자녀법인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자녀법인이 이득을 보면 그 자녀법인의 주주인 자녀들도 증여세를 과세를 하겠다. 이게 법의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법인이라는 게 그냥 자녀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인 대표님께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뭐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든지 현금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일단 법인세는 당연히 내는 거고 법인세만 내면 이제 세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법인세 외에 증여세도 계산을 해서 개인이 자녀들이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세금만큼은 부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로 내고 더 낼 세금이 더 나오면 그거는 증여세로 내라. 이게 이 법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과세 대상 거래에 보면 법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 채무를 면제하거나 이제 변제를 이제 면해줄 때, 그리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할 때 이렇게 열거가 돼 있어요. 여기에서 증자나 감자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 법인이 액면가액이나 저가로 증자에 참여를 해서 그 아버지 법인의 지분율을 쉽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쉽게 확보를 하는 그 낮은 가액으로 확보한 그 지분율에 대해서 법인이 법인세는 내지만 자녀 법인이 법인세는 내지만 그 자녀 법인의 주주는 증여세가 추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해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으시더라고요. 19%니까요, 법인세가. 근데 대표님께서 자녀한테 그 지분율을 자녀 개인으로 확보해 주려면 최대 50%까지 세율이 있으니까 이 부담 차이만으로도 세율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혜택을 보는 거죠. 50%의 상속세를 20%의 법인세로 줄이는 네네. 그런 네. 마법과 같은.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특정 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얘기할 때 어제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현금을 주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법인에 대표님이 10억 정도 현금이 있으니까 계속 증여를 하는 거죠, 현금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거는 그 추가적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식으로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히 증자로. 왜냐하면 지분율을 확보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 법인이 아버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서 아버지 법인에 있는 돈이 자연스럽게 자녀 법인으로 흘러가는데 이때 이제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이 나오는 거죠. 표를 보시면 아버지 법인에 이제 자녀 법인이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서 10% 지분율을 확보를 하고 이때 2만 주를 증자를 하는데 이제 액면가액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액면가액으로 2만 주를 확보를 해서 10% 지분율이 이제 55%가 되고 이때 이 지금 증자를 하고 나서 50%가 넘는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받을 때 이 배당에 대해서는 자녀 법인이 법인세 부담을 하지 않거든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게 아버지 법인과 자녀 법인이 50% 이상 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몸통으로 보고 배당을 2번 과세를 하면 이거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봐서 왜냐면 이 아버지 법인이 배당을 해줄 때는 이미 아버지 법인에서 법인세를 다 낸 거잖아요. 그 세후 소득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데 자녀 법인에서 세금을 또 내면 너무 많은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세금을 이제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금 없이 아버지 법인의 돈이 흘러가는 거죠. 자녀 법인으로. 아마 이게 24년도에 제일 핫했던 플랜 네, 네.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 율이 이제 50% 이상 지분을 확보할 때 100%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바뀌어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20%만 넘어도 80%의 배당이 입금 불산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금 당장 뭐 주는 것보다 지분을 주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가 증자를 활용한 방법이 있고요. 또 아버지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감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자는 자녀 법인이 주식을 유상증자로 확보를 해서 지분율을 늘리는 방법이고 아버지가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그냥 이제 주식 대가를 받으면서 주식을 빼버리는 그러면 아들 법인만 남으니까 자녀 법인만 남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소개하는 방법은 이제 불균등 유상감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90%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18,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18,000주를 액면가액만 받고 저가로 그냥 빠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주주인 자녀 법인만 남아서 100% 주주가 되는 방법.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자녀 법인이 이득을 보잖아요. 나머지 그 지분율을 다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인세는 나오지만 자녀 법인의 주주는 이제 증여세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세율로만 따지면 19%로 승계가 다 끝나버리는 이런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자체는 굉장히 이제 절대 금액이 커서 저가 감자를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가업 승계를 하지 못하는 증여특례를 못하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어요. 사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네, 사실. 끝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 안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숨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 이제 전문가랑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좀 하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례 하나를 이제 예. 좀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예. 저 감자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16년에 이제 만난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증여 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표님 주식을 굉장히 많이 증여세를 내면서 증여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 아드님께. 왜냐면 이제 아드님이 증여특례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 회사가. 이 업종이 얼마나 유지될지 가업상속공제까지 갈지 이제 모르겠다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이제 주식가액이 낮을 때 증여를 하시라고 해서 연부연납을 5년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연부연납까지 신청을 해드려서 나눠서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 이제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또 아들이 법인을 하나 이제 운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들 법인에 이 아드님의 주식을 매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회사에 이제 주식을 판 거죠. 그러니까 아드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자기가 100%인 회사에 파셨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증여받았을 때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이 되니까 양도차익이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내면서 이제 그 주식을 팔아서 그 자녀 법인이 이제 주주로 들어왔어요. 그 아버지 법인에.
그 아드님은 그러면 이제 현금도 좀 이렇게 확보를 하시고, 네. 그리고 그 대금이 그 아들 회사에는 이제 그 양도대금을 줄 만한 돈이 별로 없어서 일단 이제 배당을 받아서 그걸로 해결을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법인의 주주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 법인은 또 자사주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자기 주식도 있었기 때문에 또 가업승계를 좀 주저하고 계셨어요. 왜냐면 자기 주식이 이 사업무관 자산으로 이제 잡히면서 굉장히 세금을 또 증여특례할 때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자사주 얘기를 잠깐 하셔서 네네. 사실은 그 자사주가 뭣도 모르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네. 많이 하죠. 저희도 하지만. 네, 걸림돌이 많이 되고 예,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없애는 것들을 좀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예. 그것도 저희 소개하려고 이제 아, 좀 그러셨어요? 준비했는데 어쨌든 이제 자사주는 항상 골칫덩어리가 되더라고요. 거기도 굉장히 오래전에 자사주를 했는데 자사주 취득가액이 낮으니까 왜냐면 그 당시보다 주가가 계속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자사주도 그 아들 법인이 사왔어요. 자녀 법인이. 네, 그래서 자녀 법인이 사오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와 자녀 법인만 주주로 남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버지 주식을 이제 감자에서 뺐거든요. 그리고 아들 법인만 100% 되게. 그러니까 승계가 아들이 그 아들 법인을 100% 지배를 하고 이 아들 법인이 또 아버지 회사를 100% 지배하고 이렇게 해서 승계 구조를 다 이제 완결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아드님이 가져갈 돈이 거의 20억 가까이 이제 생기시고 또 세금은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내시고 승계까지 다 끝나서 굉장히 저희도 보람되고 이제 대표님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네, 이런 이제 플랜을 이번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보람이 있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네. 예. 일단 네. 그 고객들이 만족을 해야 저희도 뭐 편안하고 보람이 있는 거니까. 네. 예. 이제 제가 이제 짧게 소개를 드려서 이제 어떻게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포인트가 처음에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저가로 감자하자고 했으면 그래도 조금 불만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증여세를 다 내면서 이제 했는데 힘들게 다 확보를 했는데 그거를 액면가액으로 감자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가로 양도하는 걸 제안을 드려서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제 그 증여세는 부담했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돈이 생기셨으니까요.